다음은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입니다. 즉 소위 얘기해서 RNA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자, 홀 지놈에 동일하다고 해도 개체별로 발현하는 유전자가 달라요. 자, 이 유전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보면 어쨌든 토탈 RNA에서 mRNA만 추출을 해서 NGS 장비로 시퀀싱을 하는데, NGS 장비가 뭐 150 베이스 정도의 짧은 시퀀싱이기 때문에 이 쇼 리드 시퀀스 데이터를 어셈블리 해서 즉 드노보 어셈블리를 해서 어떤 유전자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전자가 평균이 2K 정도 됩니다. 2000 베이스 베어. 그래서 어셈블리 하면 이렇게 컨티그가 나와서 이 컨티그들을 블라스트 서치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전자에, 즉 이러한 유전자의 시퀀싱을 할 때 토탈 mRNA 시퀀싱을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시퀀싱을 합니다. 즉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많이 됐고 어떤 유전자는 적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싱을 하다 보면 발현이 많이 된 유전자들은 시퀀싱 리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현을 적게 한 거는 리드 수가 적어요, 시퀀싱이. 그래서 이 리드를 레퍼런스에 매핑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됐는지 어떤 유전자가 적게 됐는지 이런 방법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카운트된 유전자를 갖고 특정 형질과 관련돼서 또는 특정 조직에 관련돼서 어떤 유전자가 생겼는지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휴먼에 이거 브레인에서 발현된 유전자고 유니버설 유전자인데 조직별로 이렇게 발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그림은 브레스트 캔서와 관련된 그 조직을 시퀀싱, RNA 시퀀싱을 했는데, 자, 암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암이 이렇게 완치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이가 됐거나 또는 완치가 됐다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 그러면 샘플들이 어떤 샘플은 완치가 되고 어떤 샘플은 전이가 되고 어떤 샘플은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병이 발생했는지, 여기 관련된 샘플별로 이런 샘플들을 구분을 해서 관련된 유전자를 봤는데요. 이제 이 브레스트 캔서와 관련된 유전자, 즉 예를 들어서 온코진 패스웨이 관련해서 이러한 샘플들에서는 완치해서 볼 수 없던 어떤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있는지 그런 패스웨이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장과 질병에 대한 이 후보 유전자를 찾게 되면 이게 바로 특정 유전자의 발현 양상 때문에 질병 치료가 안 되거나 병에 잘 걸린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드러그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물고기의 경우에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우럭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조피블락인데 이 우럭은 대부분 양식인데 양식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수컷은 10월에만 성숙기, 즉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3월에는 성휴직입니다. 그래서 3월과 10월에 어떤 유전자 발현 차이 때문에 이 성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에 이 3월에도 성호르몬이 발생해서 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양식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봤더니 이 성호르몬이 발견을 하려면 일단 뇌에서 생식소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요, 뇌하 수체에서 생식 자극 호르몬이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이게 GTH인데 그 고나도로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성을 자극해서 종소에서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유전자들이 3월하고 10월을 비교해 봤더니 10월에 더 활발하게, 즉 뇌에서 어떠한 전달되는 물질이 10월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월에는 성휴지기 때 발생하지 않는 유전자 대체로 어떠한 사료를 투약한다 그러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응용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콩인데, 콩이 이렇게 똑같은 집단에서 난장이 콩하고 정상적인 콩입니다. 이 정상적인 식물체에선 난장이 뮤턴트가 생겼을 때 어떤 유전자 차이 때문에 생기는지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살릭시릭 엑시드라는 물질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세 개의 샘플, 즉 덜프 뮤턴트에서는 살릭시릭 엑시드와 관련된 유전자도 발현을 많이 했고 물질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살릭시릭 엑시드는 원래 병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어떤 이유인지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인 식물체에서 살릭시릭 엑시드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성장이 하지 않는 이러한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소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DNA하고 RNA의 익스프레션의 변이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동일한 지놈 DNA에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유전자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엑손이 4개가 있는데, 이 엑손 4개가 다 스플라이싱 돼서 유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엑손 3번째가 딜리션 돼서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조도 다르고 기능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숏 리드를 시퀀싱해서 어셈블리 하면 이 시퀀스들이 다 같이 어셈블리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2K가 됐든 3K가 됐든 트레이스로 시퀀싱을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소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팩바이오에서 나온 시콜이라는 장비입니다. 시콜은 메신저 RNA가 2K가 됐든 3K가 됐든 어댑터를 붙여서 시퀀싱을 서큘러로 반복해서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를 높여서 풀랭스 cDNA 시퀀싱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풀랭스 cDNA 시퀀스를 레퍼런스 지노믹 DNA에 매핑해서 붙여서 어떤 부분이 엑손이고 어떤 부분이 인트로는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스플라이싱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저희가 전복에서 아이소식을 분석한 플랫폼인데요. 이 팩바이오에서는 파이널 트랜스크립톰을 아이소폼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킬 수가 없어요. 즉 아이소폼을 찾는데 어떤 것끼리 여기까지는 제공이 되는데, 어떤 것끼리 서로 아이소폼인지 찾으려면 새로 클러스터링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즉 레퍼런스가 있을 경우에, 지노믹 DNA가 있을 경우에 매핑해서 하지만, 지노믹 DNA 레퍼런스가 없을 경우에는 매핑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복의 암컷하고 수컷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전복에 아이소폼이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된 게 약 500개, 피메일에서 500개, 메일에서 한 400개 저는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소폼이 2개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 3개, 많게는 27개, 50개까지도 한 로커스에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큐블리라는 유전자가 암컷하고 수컷에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즉 한 9개 정도씩 아이소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유전자의 차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큐블리는 모든 생명체에 다 있는데, 휴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작년까지 5개 정도가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북에서는 9개까지 있는 걸로 새로 찾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n-coding RNA와 에피제네틱을 어떻게 NGS 데이터로 이용하는지인데, 먼저 마이크로 RNA의 경우는 시퀀싱을 해서 스몰 RNA를 시퀀싱을 해서 지노믹 DNA 레퍼런스에 매핑해서, 요게 이제 시퀀싱 한 22베이스 정도인데, 요 매핑해서 이 지노믹 DNA를 갖고 약 250베이스를 갖고 헤어핀 구조를 그립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머추얼드 마이크로 RNA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호물로스 서치에서 컨저브드 한 건지, 기존의 마이크로 RNA DB에 있는 건지, 또 새로운 마이크로 RNA인지 이걸 찾고 이 마이크로 RNA가 어떤 유전자를 타겟을 하는지 이런 찾는 과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크로모좀에 이제 크로마틴에 히스톤부의 모디피케이션 된 부분 때문에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히스톤이 모디피케이션 됐는지 보는 건데요. 메틸레이션 연구는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소할 겁니다.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히스톤 프로틴이 DNA 크로마틴에 있으면 여기 히스톤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히스톤 3의 아미노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에 메틸레이션 된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짧은 부분을 캡처해서 양쪽을 시퀀싱하는 이 원리가 되겠는데요. 이 메틸레이션은 여기 아미노산 중에 이 라이신이라는 약자로 K인데, 이 라이신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데 메칠기가 모노로 되어 있거나 다이 3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틸레이션입니다. 대부분 이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을 항체로 캡처를 할 때요, 이제 용어를 예를 들어서 H3K4ME1, 이것은 히스톤 3번에 라이신 4번째 있는 라이신을 얘기하는 거고 모노메틸레이션입니다. 요 부분을 캡처한다는 건데,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히스톤 3번에 라이신 9번째 라이신의 메틸레이션, 트리메틸레이션을 캡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험 과정인데, 지노믹 DNA를 크로마틴으로 고정을 시켜서, 고정된, 즉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서 쉐어링 한 다음에 항체로 캡처를 해서 시퀀싱해서, 이 시퀀싱 부위가 이제 끝부분을 시퀀싱해서 이 부분이 크로모즘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형질과 이 부분이 보통은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유전자가 활동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확인한 지놈 정보를 이용한 이 바이올로지 정보를 갖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휴먼 메디슨 부분에 있어서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그 질병을 진단하거나 이런 쪽에 이용을 하고, 또 이제 에너지 쪽으로도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에너지의 환경 에너지의 주 원인은 화석연료처럼 우리 그 에너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쪽에 응용할 수가 있고요. 또 농업 분야에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유전체학회와 미래 BIT 융합교육사업단에서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